자, 월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양대 증시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그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3,500의 고지가 멀지 않았다. 코스닥도 지금 뭐 경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코스닥도 신고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알테오젠 1조 로열티 성공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시고 이제 알테오젠이 횡보할 때 미리 담아두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윗꼬리를 달고 이제 게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탄력이 조금 부진하긴 하거든요. 알테오젠이 이 로열티 호재 소식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가야 딱 알맞는 밸류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죄송합니다 드리냐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증권사도 그렇지만 목표 주가가 나오고 적정 주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률적 분석에 의해서 나온 가격들인데, 주식시장이 아시겠지만 항상 이 정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계량적인 측면에서 그 가격까지 딱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더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못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맞추기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단지 뭐 이렇게 말씀 좀 어폐같긴 하지만 증권사에서 제시한 이 가격보다는 더 가거나 더 못 가거나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CLSA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목표 주가를 58만 원을 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은 58만 원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58만 원 오버돼서 60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목표 주가 어디까지 갈까 이거를 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여쭤보신다라면,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6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갈까, 여기에 고점일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은 6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알테오젠 어떤 자체적인 종목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 금리에 대한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또 바이오 업종이 또 괜찮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혹시 증권가에서 뭐 예전에 뭐 80만 원 목표 주가가 알맞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신고가를 뚫은 마당에 혹시 상단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참 그 8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아시겠지만은 모 증권사의 업무 연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팬인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가치를 크게 본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로 인해 발생되었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좀 가치 측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주가 전망치가 맞다 틀리다 그 부분은 뭐 이거는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일단 뭐 그 정도 가격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60만 원 이상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80만 원 고민해봐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바닥권에서 올라온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된 주가를 전망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80만 원에 대해서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주가의 흐름을 알겠습니냐마는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나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멘텀 재료들을 포함해서 뭔가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알테오젠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이야기도 있고, 뭐 네네. 지금 R&D가 성공을 해서 이제 장기 투자의 빛을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 좋거든요. 네네. 10% 급등 중이고, 삼천당 제약이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삼천당 제약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쪽 기대감들이 크다라는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상황에서 금리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개별 이슈도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알테오젠, 특히 알테오젠 하면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바이오 10월 달에 이제 끝이 나고 난 그 바이오 장세가 10월 달에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좀 알테오젠 같은 게 좀 안 좋게 좀 말씀드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잠정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체 종목 이슈로 해가지고 쭉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알보리 폐비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패키지성을 묶어서 이제 업종과 같이 가는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 10월 달 이후에 바이오였던 모멘텀은,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조금 이제 식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못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 또 이 알테오젠의 어떤 의견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10월 달 이후에 쉬었던 바이오가 다시 이제 금리라는 이슈를 내가지고 갈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말씀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약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잘 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체적인 모멘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까지 업종까지 받쳐주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삼성전자 제약도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과거 얘기까지 좀 꺼내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매한데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좀 다 지켜보자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네. 명확하게 80만 원 간다 안 간다 그거를 말씀 안 드리니까 아마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애매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어쨌든 이제 금리나 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알보리페,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저도 그 알테오젠을 이제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어떤 FDA 허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12시 방송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4만 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알테오젠의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44만 원 부분이었거든요. 44만 원일 때 54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54만 원의 목표 주가도 맞지 않는 것들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장중이긴 하지만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알테오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은 네. 6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4만 원에서 60만 원도 이제 업사이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60만 원은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이을 또 다른 기술 수출주가 궁금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인하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네네. 그럼 또 수혜를 받을 제약 바이오 종목이 생길 거거든요. 특히 바이오텍 기업들.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가능성이 좀 유력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큰 기업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이미 6번의 기술 수출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하반기에 7번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약 플랫폼 콘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ABI 바이오는 잘 아시겠지만 그랩바디 관련돼가지고 수출 소식이 있었는데, 요 관련돼서도 기존의 그랩바디 다시 B가 아니라 T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ABI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 같은 그런 주가 반응이 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올릭스를 작은 기업이라고 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면 OLX 301A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일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할 예정인데, 이 결과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회사 측에서 기술 이전을 또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쪽을 보게 되면 D&D 파마텍이라든지 DX, DXVX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출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기술 출혈 얘기했던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다 괜찮은데요. 지금 그 리가켄바이오하고 올릭스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 있다고 하셨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비만 D&D 파마텍이랑 DXBX 네, 이렇게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네, 힌트 얻어봤고요. 저희 반도체 봐야겠죠. 자, 반도체 포트에 하나씩 좀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다면 너무 서운한 그럴 정도로 주가가 잘 가고. 자, 삼성전자 일단 지금 83,000원까지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고, 이게 오늘 삼성전자의 그 상승의 성격이 궁금하거든요. 지수를 올리려고 외국인이 오늘 사는 건지, 아니면 HBM 통과 설 때문에 뭔가 수급이 들어왔던 건지, 네네. 아니면 제가 뉴스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 인상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낸드 디램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오늘 네. 삼성전자의 이 급등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쪽으로 어떤 그 퀄테스 통과설 아마 요거 때문에 1차적인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침 장 초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스의 출발 흐름이 달랐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강했었지만은 아시겠지만 하이스가 되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퀄테스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장하고 난 이후에 하이스가 또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메모리 가격 인상설 아마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조금 더 상단 열어두시는지 궁금한 게 오늘 네네. 시티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장이 좋으면 11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이미 방송에서 올 연초에도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올 연초에 삼성전자 한 2년 보고 8만 원 보면 8만 원 충분히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도달이 된 상황이라서 이제 다음을 보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삼성전자 하락의 출발점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4년 7월 달 88,800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엔화 강세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약세 강세.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네요. 그때 어쨌든 중요한 건 2024년도 7월 달에 엔화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었고 하이스와 삼성전자 동반해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의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88,800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 8만을 돌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88,8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88,000원까지 도달하고 난 이후에 10만 원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은 어찌 보면 테일러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주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브로드컴과 관련된 어떤 LG 쪽의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이런 기대감에서 주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기대감에서 이제 보여줄 만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 1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선 흐름이 3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뭐 10만 원 가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10만 원 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2024년도 7월달 고점을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긴 간다라는 건데 이제 시계적으로 88,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찾아보니 엔화 강세였고요. 강세 맞죠? 작년에 네. 엔달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비중이 최대치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캐파가 외국인이 들어올 캐파가 부족하니까 이게 여기서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동안 너무나 강력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끊기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매도 전환이라기보다는 매수 정체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주 후반에 이런 낌새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의 어떤 매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스가 안 좋아서 지금 매도가 나올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DRAM 쪽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상황들이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고 조정이 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황금의 어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사실 40만 원, 30만 원 선에서 네, 35 그러니까요. 봐도 되고 40도 열어두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35 터치하고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주셨고 좋습니다. 자, 소부장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심택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 10% 넘게 급등 네네. 중이고 좋은데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까요? 이거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테일러 공장 이슈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전공정 장비 이런 연결고리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질문에 딱 부합하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딱히 그런 건 설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거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2024년도 4월 달까지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때 이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그 작년 이제 4월 달까지 하이닉스가 그렇게 잘 갈 때 아랫단에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온센서 AI라든지 뉴로기 반도체라든지 숨차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밴더는 안 갔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하이닉스 쪽 밴드가 더 강한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밴더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증작 장비 쪽을 보게 되면은 원익 IPS, 테스 그리고 유진텍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는 납품 안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높낮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건 못 가고 어떤 건 가고 삼성전자니까 가고 하이닉스는 못 가고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분위기가 다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분리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류하지 말고 일단 반도체 그럼 다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요즘 반도체 소부장이 그런 행복한 고민을 만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너무나 다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도 문제인데 다 가니까 그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네. 너무 좋아서 고민이다. 또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 하나씩 좀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폰도 지금 잘 가거든요. 아이폰이 네네.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OLED나 힌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뿐만이 아니라 LG노텍,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쪽 테마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반도체 분위기면 이제 어울려서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폰은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었는데 그렇게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보면 이 아이폰 1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판매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들이잖아요. 그분들 교체뿐만 아니라 신규 판매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LG노텍을 비롯한 밴더 쪽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밴더 쪽 중에 탑픽은 혹시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그게 탑픽이 될 것 같은데 파이nem텍이요. 파이nem텍. 네, 파이nem텍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좀 조용해졌잖아요. 네. 가격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nem텍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로봇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로봇주 순환매의 끝은 어딘가. 우리 이사님께서 그래도 9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번 주면 이제 9월에 끝나는데요. 자, 로봇주. 일단 지금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오늘 또 신고가. 아직 그 접근 기회 있습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은 최소한 이제 9월 중순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또 9월 중순까지 상승세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말까지 갈 수 있다고 좀 수정을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이제 끝자락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건 미국의 로봇 시스템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협동 로봇 이슈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미국 쪽 이제 관련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 정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반응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로봇 기업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종목들 일정 부분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끝자락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이 바뀌게 되면서 또 순환매가 발생이 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은 끝자락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이제 그나마 위치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뭐 SP 스템스라든지 유일로보틱스, SPG 이런 것들 정도 네. 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나간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로보티즈 올해 500% 넘게 갔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네. 원전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실 원전주가 폭등 중인데 우리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움직임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 쪽하고 원전 쪽은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영미 협력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영국과 미국의 협력 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지금 아니냐면은 지금은 실제로 수주 소식이 나와야 돼요. 자, 최근에 영미 협력보다 더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네시주에 77메가와트급의 80개 정도 SMR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5,600메가와트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경수로 원전 이 5개, 6개에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고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충분히 나온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SMR을 만들던 경수로 원전을 만들던 그쪽으로 나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숫자가 찍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가 아침 쪽 같은 경우도 미국 원전주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해서 상승 출발했지만은 시가 대비 꺾인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